제가 이제 예술이나 뭐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 뭐 아이들부터 저 어릴 때 세대와 제 자식들 세대부터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네.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또 예술 또한도 사교육비 뭐 체육이나 예술이나 뭐 30살까지는 거진 사교육비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정책을 또 펼쳐주실 건지.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너무 복잡합니다. 아동수당 따로 있죠. 국민연금 따로 있죠. 청년수당 따로 있죠. 또 뭡니까? 어르신들한테 노인수당 따로 있죠. 이게 필요 없습니다. 왜? 연간 30만 불, 최소 30만 불, 3억씩은 각 개인한테 돌아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저는 태어나는 아기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갓난아기가 하나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있어. 그리고 언니가 하나 또 있어. 딸을 둘 이제 키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4명한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만 3억을 주는 게 아니고 엄마만 3억을 주는 게 아니고 아기 언니한테도 3억이 들어가면 1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아동수당 필요합니까? 사교육비 지금 걱정하게 생겼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도 궁금하시죠? 그거 어떻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경쾌도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설명하기가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돈을 3억 이상씩을 준대. 그리고 뭐 2년 차에는 뭐 12억을 준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야, 미친놈 아니야? 그랬는데 대장동 사건이 터져가지고 설명이 너무 쉽게 됐어요. 자, 대장동 사건은 뭡니까? 개발 이익 환수를 누가 했느냐? 특정 개인이 했지 않습니까? 특정 몇 명만이. 누구나 누가 했는지 정말 알 수 있는 정도로 좀 명약 관하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대장동 사건을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대장동을 개발을 할 때, 그 입안을 어떻게 했냐면요. 시민주, 성남시에서 했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한테 시민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액면가로. 응? 그리고 나면은 개발을 해갖고 이익이 나왔잖아요. 2조 정도가. 그러면 이게 주식하고 일반적으로 현금 나눠주는 거는 또 다릅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액면가보다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느 정도만 튀면은 성남 시민 1인당 2천만 원에서 2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대장동, 백현동 두 개 합쳐서 하면은 그 정도 개발 이익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 시민들이 그 돈을 챙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상장이 됐다면은. 쉽죠. 저는 어떤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한국 무슨 전력공사가 있고 뭐 철도청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기관들을 만들 때 전부 공평하게 주식을 똑같이 액면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장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주식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이익을 갖는 거예요. 그 이익이 바로 1차 년도에는 3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최고로 아주 500원짜리 주식이 2,000원만 되면 4배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나 한 개 회사가 아니야. 북한 전역을 개발할 때는 수백억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세계의 투자가들, 어떤 미국의 3대 전문 부자 중에서 투자가인데 그 사람이 일본에 있는 주식하고 자산을 다 뺐어요. 일본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저는 북한에다가 내 재산 전부를 투자하겠다 이랬어요. 아니,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으로 자, 우리는 돈을 만들어서 돈은 노예가 돼버려요. 아니, 우리가 그럼 앞으로는 로봇가 생길 건데 그럼 로봇 만들어서 로봇 심부름하고 다닐 겁니까? 로봇 노예가 될 겁니까? 우리는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정치를 합니다. 경제를 가지고 시민들을 장악을 해서 정치가가 그런 선동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나쁜 제도. 그러면서 세금을 계속 올리면서 세금을 올리는데 부동산 가격이 주인이 세금 내 만큼 올려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취득세도. 그 다음에 내가 은행에서 빌린 이자도 만큼 이게 부동산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아까 12평짜리가 100억 시대 오면은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이 부채가 상속이 됩니다. 이 상속을 되는 걸, 그러면 이제 상속 포기를 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시대에 이제 이거를 청산을 하고 가자. 어느 대통령도 계속해서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부채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그럼 다음 대통령 5년 동안 보복만 하고 누구 혼내주겠다, 누구 혼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국민들한테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무것도 들어가. 정말로 걱정하는 거는 돈이야. 지금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책이 무한합니다. 어마어마한 그 정책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건강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미래에 먹을거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펼쳐나가자는 거죠. 옛날에, 저는 이제 옛날에 정주영 회장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콤비 플레이는 세계 최고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원하는 걸 정주영 회장이 다 이뤄냈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이 없었으면 정주영 회장도 성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콤비가 맞았기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동에 가서 중동 사람들이 기름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일본 보고 중동에 와서 건설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일본 상무성에서 자, 중동을 갔어요. 더워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숨도 못 쉬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한국이 못 살았지만 한국에다가 했더니 한국에 있는 상공부에서 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도저히 거기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오고 더워가지고 사람이 잘못하면은 기절해가지고 쓰러져서 죽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을 불렀어요. 임자가 한번 다녀와봐. 그 연속국에서, 라디오 연속국에 나온 얘기예요. 임자가 한번 다녀와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긴가민가하고 갔어요. 정주영 회장이. 근데 정주영 회장이 와서 신의 영역에 계신 분이에요. 정주영 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정주영 회장님 밑에서 일을 했으니까 현대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곳입니다. 듣는 사람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번뜩이는 한 사람 때문에 중동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밤에 일을 하면 됩니다. 주변에 모래가 그냥 너무너무 많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건강 대통령 예. 양성기 후보님 예.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많으신데 예. 현재 그 대한민국 예. 공영방송에서 예. 여론조사 명단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보님을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합심해서 그거를 해야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얘기했더니 예. 전혀 먹혀들어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바꾸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하루에도 수억 원씩 쓸 수 있는 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524억인가 얼마를 선거법 내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일일이 통제를 받습니다. 저 책을 제가 3권을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써냈어요. 그걸 알리려고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더니 정가 이하로 파면 또 안 되고 정가 이상 받아도 안 되고 공짜로 나눠주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 선거운동을 하라는 얘기인가 말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근데 현재 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예비 후보들한테도 당당하게 한 번씩 기회를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성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이런 후보도 있구나. 아까 말했던 대로 경연대회에서 노래도 안 부르고 그냥 기성 가수 몇 명만 노래 부르고 심사해버리면 그걸로 1, 2, 3등을 주는 건가? 이게 선거법입니까? 우리나라 공정한 겁니까?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부터 달리기 시작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출발선에서 달리기 시작하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고 이건 불법 선거. 지금 정말로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죠. 선거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님들께서 그거를 좀 알려주시고 기자님들 좀 소개해 주시고 저는 홍준표 후보님, 이낙연 후보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연락처가 없어갖고 못 만나요. 나 그분들 이낙연 후보는 중학교 제가 9년 선배예요. 또 광주 북성중학교. 그분들하고 같이 정치를 하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것만 저는 하겠다 이거죠. 대통령의 분권형 그 권력을 얘기하는데 저는 경제가 아니고 저는 건강과 통일만 책임지고 하고 나머지는 국방, 행정, 법무, 그다음에 벤처 이런 거 할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 후보님, 예비 후보님들도 중에서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각자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제왕적
대통령 그런 거는 원치 않습니다. 그것만 딱 그거를 딱 약속을 지키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홍준표 후보나 이낙연 후보도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받고 일을 하시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국민들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저희가 이렇게 후보님 같은 분을 위해서 예. 저희가 홍보대사 주관으로 예. 유튜브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예.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예, 예. 혹시 여기 메이저 후보들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빼고 예. 예, 어떤 후보가 또 허경영 후보도 빼고. 예, 허경영 후보도 제외하고 예. 어떤 후보가 합류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 한번 말씀. 지금 저로서는 딱히 지금 생각이 나는 김동연 후보, 김동연 후보, 그 다음에 저기 김기천 후보, 김기천 그리고 후보. 저하고 예. 세 명이서 한 번에 좀 토론을 했으면 쓰겠어요. 아, 제가 예. 그게 김동연 후보가 만약에 예. 거절한다면 내가 가서 설명을 할게요. 아, 예. 제가 김동연 후보한테 예. 내가 가서 내가 가진 공약과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 아마 기가 좀 꺾이실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경제 정책이나 하여튼 공무원 무슨 공무원들 정신 차리게 한다 이런 공약 가지고는 예. 그 새로운 물결이 안 나옵니다. 아, 예. 새로운 물결이 아니고 그물이 그물이에요. 예. 네네. 그다음 인터뷰를 저희가 김동연 후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동연 네,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하고 한번 연락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라도 만나가지고 저 촬영으로 가실 때 제가 만나서 거기서도 양자 서로 좀 얘기도 해보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왕이면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저희가 아, 그러니까 좀 제대로 갖춰놓고 네네 제대로 하고 싶어서 네네네. 예. 그럼 미리 또 연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선에 나가서 혹시라도 네.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네. 본선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까? 네, 그래 맞습니다. 미리 이제 우리 감독님들이 오셔서 그러면 예. 그 지금 김기천, 양성기, 김동연. 예, 이- 셋이서 토론을 했는데 예, 예. 이 토론의 승패가 뭐 나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단일화 하실 생각? 그럼요. 아, 있습니까? 그 자신 있습니다. 아, 단일화 하실 생각이- 예. 어. 대통령 1등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 네. 후보들 토론회에서 1등 못하면 어떻게 예선 통과도 못하면 그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네네네. 예, 예. 당연하죠. 예, 단일화 생각 있습니다. 아주 그래야지만이 그게 예. 재미가 있고 예. 백성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뭐 앉아서 그냥 잡담이나 하고 있다. 야, 이거 단일화 야권에서 정말 새로운 물결을 가진 그 김동연 후보, 뭡니까? 돈 걱정 없이 건강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후보들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보고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가 도 이거 재밌네. 이 떠드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좀 있다. 뭔가 있다. 이거 알맹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이 뭔가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기 숨어 있구나. 신문 진주가 있구나. 점점 그 70% 현재 여론조사에서 어느 세대는 70%가 찍을 사람이 없다. 정말로 찍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투표용지를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투표용지에 뭐가 있냐면 0번이 있어요. 0번. 찍을 사람 없음. 1, 2, 3, 4는 있고. 그럼 찍을 사람 없음이 23%로 제일 많이 나왔어. 뭐 일부 이재명 17%, 윤석열 15%, 20%. 그러면 이거는 후보 전부 사퇴하는 거예요. 그 후보들은. 다시 새로운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0번에 찍을 사람 없음.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요. 뭐 제가 하는 생각이 나쁜 생각은 또 없어요. 기가 막힌 생각이다. 그게 예술적인 생각이다. 예술주의. 그렇죠. 예. 기가 막혀버리죠. 기가 막혀버려. 예술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예술주의에 푹 빠지시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아니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은 새로운 제도가 나오면은 아니 제국주의 나올 때 사람들이 처음에 저 이상한 제도네. 뭔 저런 제도가 있어? 그게 뭐지? 의아하겠지만은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우리 감독님들도 지금 빠졌어요. 이미 예술주의에 풍덩 빠져버렸어. 네. 야 그런 제도에 속에서 우리는 한번 멋지게 한번 살고 싶다. 날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무소속 분들이 한 뭐 5분이고 뭉쳐서 단일화한 역사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무소속은 그냥 정말 우리가 한번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드는 거죠. 네. 이번 그래서 선구자가 때 되셔야 되죠. 네. 한번 예, 네, 기가 막히게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예, 허경영 후보께서 예, 이 토론회 예. 참석을 거절을 아. 하셨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네. 허경영 후보님은.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요.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거의. 근데 반대 세력을 생각하지 않는 너무나 그냥 독선적인 생각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그러면 대책이 뭐냐? 그러면 노조를 없앴으면 뭐를 하겠느냐? 아니면 정교조를 없앴으면 뭔 대책 없애기만 국회의원들을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국회의원들을 정신교육대에 다 보내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 가족들이고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거기에서 좀 국회의원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하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이 저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생각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책. 그래서 제가 또 지난번에도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수능을 없애겠다? 그럼 수능하고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술적으로 어떠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먹을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없이 가는 거지. 어떤 곳에 골문 자리가 나와가지고 내가 허리 쪽에서 지금 골마가지고 상처가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지장이 많겠습니까? 내가 백성은, 나의 세포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같다. 어느 세포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치유할 생각을 해야지. 그놈들을 까부시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모두 벌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잘 다스려서 우리 같은 편으로 만들면은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1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같이 잘 사는 거. 어떤 거 거기서부터 편가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경영 후보님께서는 좀 좀 더 좀 신중하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반대 세력을 만드는 건 정책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인체에서는 아까 산소를 들이마시려고 하는데 밖에 나가니까 뭐가 있죠? 매연가스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자마자. 그 매연가스를 우리는 마스크 없을 때 마시고 다녔어요.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혼자. 왜? 그 냄새가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쓰고 다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갔다 왔더니 아파. 근데 마스크 없이 갔다. 장례식장, 결혼식장, 그 다음에 친구들 동창회 모임, 거기 갔다 오면 피곤합니다. 이게 나쁜 가스를 마셨기 때문에. 그 나쁜 가스가 활성산소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또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30% 활성산소가 또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라의 정치를 할 때는 30% 어떤 제도를 만들더라도 정말로 기가 막힌 제도, 예술적인 제도를 만들더라도 30% 반대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반대자가 나오지 않으면 독재가 된다. 만약에 90% 지지율을 얻으면 지도자가 생각이 바뀌어 독재가 된다. 30% 반대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잘 설득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설물로 대변으로 빼내고, 우리가 방구도 낄 수 있고, 트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배설물 30% 반대자가 나왔을 때 정말로 그것이 좀 더 조약돌처럼 아주 모난돌이 조약돌처럼 둥글둥글 하면서 기가 막힌 정책이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정말로 모든 백성들이 골고루 혜택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갈 수 있다. 30%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 계속, 그래서 인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계속.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그분이 성군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찬성이 많아버리면 그때는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랬어요. 바로 이게 인체의 원리입니다. 건강을 모르는 사람이, 인체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확실히 경제 대통령, 건강 대통령. 저는 건강 대통령 처음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선 60 며칠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을 맞이해서 대선을 홍보하다. 지금 컨텐츠로 인해서 우리 양성기 대통령 우리 예비 후보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성기 대통령 예비 후보님께서 TV 여론조사나 우리 지상파, 공중파에서 지금 노출이 안 되셔서 이런 훌륭한 철학이 있는데도 여러 국민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님들 만나서 이런 좋은 철학들을 여러분께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동연 후보님을 토론회에 모시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김기천, 양성기 우리 3자 토론 이렇게 한번 성사가 되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거대 정당 말고도 이렇게 훌륭한 후보들이 계시다는 거 국민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업로드가 될 건데 이 영상을 보시고 감화가 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감동을 느끼시는 분. 반드시 공유를 해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퍼뜨리도록,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양성기 후보님 마지막 우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3월 9일 예술혁명을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줬습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시민이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정당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건강의 토대에서 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식물이 있습니다. 자, 건강한 나무는 어떻습니까? 뿌리가 튼튼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시장에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나무는 열매도 모양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건강의 토대에서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지.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나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대신 대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내 대신 음식을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오줌도 내 대신 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건강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는 이제 저 우주로 떠나게 됐다. 이런 말을 자기 여동생한테 구슬로 남겼습니다. 얼마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 건강 위해서 부자가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갈 수 있고 멋진 곳으로 구경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 대통령. 저도 오늘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하신다면 우리 양성기 후보님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 됐어.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 예비 후보 양성기 후보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